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얼리얼 엔진 5에서 렌더 패스와 스텐실 레이어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여기 얼리얼 엔진 R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정한 간단한 장면으로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렌더 패스로 렌더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우선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각 메쉬를 별도로 렌더링하려면 각기 다른 레이어로 분리해야 합니다. 레벨 탭이 없으면 윈도우 메뉴로 이동하여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에서 레이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프로젝트에 설정된 모든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에 메쉬를 할당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뷰포트에서 메쉬를 선택하기만 하면 아웃라이너에서 자동으로 메쉬가 선택됩니다. 그런 다음 선택되면 메쉬를 레이어 패널로 간단히 드래그하면 새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기본 이름은 레이어 1입니다. 빠르게 2번 누르면 이 레이어에 할당된 모든 메쉬가 선택됩니다. 이것을 배 B로 이름을 조금 더 바꾸겠습니다. 마지막 것도 동일하게 잠시 드래그하여 배 C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모든 메쉬가 다른 레이어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하늘, 조명 등과 같은 액터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첫 번째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에 밑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밑줄과 그 뒤에 오는 것은 단순히 무시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레이어 이름에 밑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세요. 따라서 레이어 이름을 가급적 한 단어로 지정하십시오. 이제 모든 액터와 메쉬를 렌더링하려는 레이어에 할당했으므로 여기에서 눈 아이콘을 눌러 레이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토글하면 레이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비보르성 레이어에 할당한 모든 메쉬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있는 모든 액터를 보고 싶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모든 액터 보기를 누르세요. 여기에서 이 특정 레이어에 할당된 모든 액터의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X 아이콘을 사용하여 더 이상 레이어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액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액터는 하나의 레이어에만 할당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의 액터를 여러 레이어에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눈 아이콘을 켜고 끄면서 레이어를 미리 보아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폴더를 내려서 더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렌더링할 시간입니다. 윈도우, Cinematics, Movie Render Queue로 이동하세요. Movie Render Queue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플러그인으로 이동하여 무비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Movie Render Queue 플러그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재시작한 후에는 더 고급 렌더 설정을 찾을 수 있는 Movie Render Queue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JPEG 시퀀스를 삭제하세요. 여기서 가장 먼저 활성화해야 할 것은 누상이의 알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렌더링 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설정에서 특정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설정 창을 열고 알파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렌더링 아래에서 처리 중 알파 채널 지원을 활성화하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형 색 공간으로만 변경하세요. 다른 설정은 방송용으로 사용되며 선형 합성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형, 색 공간만 선택하고 다른 것은 선택하지 마세요. 소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저장한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렌더링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 무비, 렌더 큐로 이동하여 컴프를 선택하고 설정을 여세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선택 해제되어 있습니다. 누상이의 알파를 포함하도록 다시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원하시면 멀티 샘플 효과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션 블러, 피사계 심도 등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비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후 처리를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무비 렌더 큐, 월드, 깊이,
맵과 무비 렌더 큐, 모션 벡터 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얼리얼이 밑줄을 무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재료들은 밑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렌더링할 때 시드 깊이와 벡터 모션이 있는 레이어는 단순히 무비 렌더 큐라고 불리게 되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스터 재료 대신에 이 재료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무비 렌더 큐 재료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더 논리적인 이름으로 변경하세요. 예를 들어 월드 깊이, z 깊이, 패스 등 여러분에게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월드 깊이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이미 z 깊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Simply Motion Vector라는 인스턴스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렌더링 메인 패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뷰티 패스로 결합된 레이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미리 보기 위해 이것을 켜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에서 기본 레이어 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액터가 각자의 레이어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척의 배만 스텐실로 처리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경 레이어에 액터를 할당하고 모든 것이 레이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대신 기본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배우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액터 레이어 아래에서 레이어 수만큼 배열 요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는 8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에 8개의 배열 요소를 할당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없음 아래에서 렌더링에 포함할 각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일반 렌더링 설정을 추가하세요.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을 추가하고 템포럴을 8로 선택한 다음 오버라이드를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더 높은 품질 설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속도와 시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파일 형식으로는 EXR을 사용하세요. 이 파일 형식은 JPEG과 PNG가 지원하지 않는 여러 레이어를 지원합니다. 압축을 위해서는 손실 압축인 DWA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파일 크기에 비해 좋은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재미로 여기서 배치에 반사 패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음 출력 크기를 선택하세요. 샷 1B로 저장할게요. 그리고 버전 1을 만들겠습니다. 이 작업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놓을게요. 형식 문자열에서 이를 카메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메라 이름 언더스코어 프레임 번호로 변경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카메라 이름 언더스코어 버전 언더스코어 프레임 번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버전으로 변경하세요. 완벽해요. 누적기가 알파 채널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단백질 바 같은 것을 먹으면서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더 재미있는 얼리얼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레이어에 있는 메쉬에 나나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메쉬는 올바르게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위해 나나이트가 활성화된 이 메쉬를 가지고 Mover Render Queue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버전 2 폴더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이미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렌더링에 나나이트 메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확실하지 않으며 업데이트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용 중인 5.1 버전에서는 이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 나나이트 메쉬가 없는 일반 렌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Seek 툴을 L을 눌러 각 레이어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월드, 깊이, 맵과 벡터 모션, 맵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실제 렌더 레이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스텐실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얼리얼이 할 일은 스텐실 또는 마스크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지만 블렌더나 마야 또는 후디니를 사용할 때처럼 전체 레이어가 렌더링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나이트, 메쉬로 렌더링한 것입니다. 이제 배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쳤던 것 같아요. 이 레이어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쉬에 나나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나요. 다른 레이어들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나나이트 메쉬가 있는 칩 C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컴포지터를 열어보세요. 저는 오늘 네이트론을 사용할 것입니다. 언리얼에서 얻은 EXR 파일을 선택하세요. 그것을 뷰어에 연결하세요. 빠르게 셔플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셔플 노드를 만들고 Ctrl C를 누릅니다. 이것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배경, 하늘을 처리하세요. 이 레이어들을 합성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레이어를 오버 연산이 아닌 플러스 연산을 사용하여 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트론에서 기본 설정은 오버입니다. R을 B 위에 놓았지만 보시다시피 레이어 사이에 이상한 선이 나타납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단순히 병합 노드를 선택한 다음 작업을 오버에서 플러스로 변경하면 레이어 간의 블렌딩이 즉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얼리얼 엔진 5에서 렌더 패스와 스텐실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과 밑줄 및 나나이트 문제와 같은 5.1 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래 버전에서는 개선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